반갑습니다. 다들 많이 오셨죠, 벌써? 벌써 오늘 박희환 교수님 오신다는 말씀에 다들 사이다에 벌써 많이 오셔가지고 대기하고 계신데, 네, 오늘은 김성인의 영어사이다가 아니라 박희환의 영어사이다로 스페셜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저번 세미나 때 강연 듣고 너무 감동받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가요? 오늘 또 한다고 하니까 다들 너무 이렇게 버선실로 이렇게 뛰어오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다들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미리 여러분들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내용 읽어드리고 교수님께 답변 듣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네, 교수님 일주일 한 2주 정도인가요? 잘 계셨나요? 네, 잘 있었습니다. 별일 없으시고. 네, 날씨가 너무 좋아서 둘레길 산책도 많이 하고 건강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컨디션을 업 시켜서 오늘 최고의 텐션으로 일단 와서 환절기라서 좀 감기 걸리는 아이들도 많고 좀 그랬거든요. 맞아요. 저도 비염이라 고생은 하고 있지만 아무튼 음. 오늘은 최선을 다해서 네. 답변을 한번 준비는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이번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많이 기다리시니까. 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8살 남자아이에 대한 사연이에요. 지금 8살 남자아이를 키우신 어머님이 보내주셨는데, 어머님이 공부에 대한, 영어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질문도 꽤 길거든요. 잘 들어주세요. 네. 자, 아이에게 영어를 들려주고 또 픽처북을 읽어주거나 또 한국말 영상보다는 CBBS TV를 종종 틀어놨어요. 그래서 슈퍼심플송은 부지기수를 보고 또 남자애라 그런지 흥얼흥얼 따라 부르지는 그런데 않습니다. 라고 좀 아쉬움을 전해주셨고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영어를 들려주고 이렇게 노출해주고 접한 지는 5년이 다 되어 가는데 단어도 좀 알고 그리고 말도 조금은 알아듣는 것 같다. 그런데 읽지를 못한다는 어머님의 사연입니다. 최근에 바나나 게임을 하면서 간신히 알파벳은 익히게 해주었는데 세 글자 단어 몇 개 읽는 거 말고는 하고 싶어 하지 않나 한다. 네, 하셨어요. 그래서 흥미를 높이고 또 책 읽기에 취미를 붙여줄 좋은 방법을 알고 싶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 외에도 조금 더 이제 현재 어떠신지에 대한 것도 있어서 조금 읽어드리면 참고로 또래 친구들에 비해 한국어 책 독서량은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0페이지 정도 그림이 없는, 이건 정말, 엄청 긴 책인데 그런 글씨뿐인 책도 읽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영어 책은 이제 엄마가 많이 읽어주시지 않으셔서 흥미가 좀 적은 것 같긴 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현재 이제 ORT도 지금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하고 있는데 1년 지나면 좀 혼자서 리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저희가 이 질문을 미리 박사님께 드렸더니 박사님이 이제 추가 질문을 주셨죠. 그래서 알고 싶다고 하셨던 게 첫 번째는 그럼 한글은 어떻게 깨우쳤는지 또 궁금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리딩을 이렇게 완독했다라는 말이 과연 혼자서 문자 해독을 다 해냈다는 뜻인가 이런 거를 좀 궁금해 주셔서 저희가 또 그것도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는 8개월쯤부터 엄마가 책을 읽어주었고 6살에서 7살 때 한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쓰는 걸 싫어해서 처음엔 조금 거부했지만 엄마가 옆에서 잘 붙어서 알려주니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읽을 수 있게 되면서 이제는 혼자서도 잘 읽습니다. 근데 읽기를 할 때 쓰는 것도 좀 같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학습지, 국어 학습지네요.를 일주일에 2번 정도 하고 있고 또 도서관에서도 매일 책을 빌려와서 40페이지 정도 되는 한글 책은 앉아서 한두 시간이면 읽어내는 그 또래에 비해서 한국 책 읽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네, 한글 책은 매우 잘하고 있네요. 그리고 또 ORT 할 때 리딩을 완독했다. 이런 거는 ORT 읽을 때 엄마가 옆에서 같이 앉아서 그림 설명을 해주면서 엄마가 읽고 아이가 따라 읽으면서 그렇게 읽었는데 혼자서는 아직 못 읽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영어는 어릴 때부터 듣기 노출을 많이 해줘서 듣고 스토리를 이해할 수는 있고 또 아는 단어는 많지만 책을 혼자 읽을 수 없는 까막눈 상태라고 해주셨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극단의 조치로 파네스 학원을 8개월을 보내주셨다고 해요. 그런데도 여전히 읽을 줄 몰라서 지금은 또 다른 사이트 워드 책을 하루에 2권씩 또 리딩의 단어 게임도 하고 있고 또 둘째랑 첫째 아이인 것 같아요. 둘째랑 경쟁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파닉스는 포기하고 사이트 워드 보면서 눈에 있는 것만 읽게 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추가로 또 현실적으로 ORT를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액티비티는 있는지 이런 것도 질문 주셨습니다. 네. 질문만 한 장이에요. 진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수님? 네. 지금 질문이, 보시다시피 제가 추가 질문을, 제가 질문을 먼저 받고, 좀 더 궁금해서 추가 질문을 드렸더니 되게, 네. 되게 이제 디테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실 이 질문을 이렇게 받고는, 제가 뭐, 무속인이 아닌 다음에야 정확한 것은 못 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이 답변에 앞서서 오늘 이제 제가 질문을 3가지를 미리 받았는데 질문을 3개를 이렇게 보면서 좀 일관적으로 통하는 이제 교수법 이론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영어 교육 이론을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도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고 제 강연을 혹시 계속 들어오셨던 분이라면 굉장히 익숙한 내용이래요. 왜냐면 제가 이런 내용으로 계속 수업을 했으니까. 네. 강연을 했으니까요. 자, 제가 소개를 해드릴 영어 교육 이론 하나 더. 우리 지난주 제가 강연을 했을 때 reading words라는 거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reading word. 그러니까 reading에 대해서 미국에서 1950년대부터 양측이 막 싸운 거예요. 자, 우리 그 정호님 reading word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네. 자, 우리 정호님께서 이해하신 reading word를 한번 네.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죠. 제가 이해한 거는 이제 클쌤이랑 굿쌤에 많이 읽으면 된다라는 그런 교수법과 그다음에 이제 철쌤, 네, 철쌤 발음 되게 어려워. 첼인 줄 알았는데 철쌤, 철쌤에 그것만으로 안 되는 아이들이 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 요게 같이 이제 전쟁, 했다라는 거, 그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오늘 지난주 강연회를 무척 잘 들으셨군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1950년부터 시작된 이 양측에, 그러니까 무조건 읽으면 돼! 파닉스, 규칙 이런 거 하지 마! 하는 쪽하고, 그 다음에 아니에요. 2개 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문자 해도 규칙도 알려주고 다 해야 돼요. 라는 그 두 측이 이제 파이트! 해가지고 싸운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이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가면서 전쟁이 끝날 기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 양측의 학자들은 아주 그냥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과 학자로서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걸고 막 싸우는데 그 가운데 누가 새우등이 터지겠어요? 아이들이 터지고 엄마들 터지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새우등이 터진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반성이 된 거지. 너무 싸운다. 그리고 너무 싸우는데 it doesn't make any difference. 그래서 우리 화해를 하자. 그러면서 이제 화해를 시키면서 나온 이론입니다. 1986년도에 나온, 영어로 할게요. 네. Simple View of Reading. 자, 다시 Simple View of Reading. 번역하면 무슨 뜻일까요? 리딩에 대한 그런 심플한 시각? 그렇죠.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딩 복잡한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막 싸울 게 아니라 리딩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근데 사실은 심플하지 않죠. 그래서 그 Simple View of Reading이라고 SVR이라고 하는데 이게 공식이 있습니다. 나중에 네이버나 구글에 한번 쳐보세요. SVR, 그러니까 Simple View of Reading equal. 자, 요 2가지만 하면 리딩이 된다. 자, 1 더하기 1이 2가 되듯이, 자, 1 더하기 1이 이제 뭔지. 첫 번째 일은 뭐냐면 디코딩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디코딩. 문자 해독이 돼야 리딩이 됩니다. 당연하죠. 네. 자, 2번은 comprehension이에요. 그쵸? 네. 읽기만 하면 뭐 해요? 이해가 안 되면 리딩이 안 되겠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힘들게 미국의 유명한 박사들께서 이걸 제시를 했는데 이게 듣다 보면 당연한 거 아니야? 자, 그래서 Simple View of Reading인데 오늘의 답변을 제가 Simple View of Reading의 관점에서 한번 풀어드릴게요. 우리 첫 번째 고민하시는 어머님은 Simple View of Reading이 Decoding plus Comprehension인데 이 디코딩 쪽에 고민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네요. 네. 네.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영어 문자 해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디코딩을 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심플. 일단은 심플. 그쵸.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금 애가, 조금 이제 어머니께서 좀 솔직하게 표현을 해주셨다면, 글자는, 그러니까 스토리는 이해는 할 수 있는데, 네. 예, 왜냐면은 노출을 많이 했고 영상을 네.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그 스피치로, 그러니까 소리로 들려주는 영어를 이해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고 웃기도 하고. 대단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컴프레hension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컴프레hension은 제가 지난 강연에 또 말씀드렸지만 컴프레hension이 두 종류입니다. 네. General comprehension이 있고 Accurate comprehension이 있어요. 네. General comprehension은 어떤 걸까요? 그 대략적인 이해를 하는. 그렇죠, 네. 그렇죠. 대략적인 이해를 하는 게 General comprehension이고 네. 좀 어린 나이에는 이것도 괜찮아요. That's enough. 그리고 Accurate comprehension은 어떤 걸까요? 좀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 정확한 이해를 그렇죠, 하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Accurate comprehension을 하려면 우리는 그 전에 뭘 해야 될까요? 디코딩이 돼야 되겠네요. 디코딩을 해야 되고 또 네. 뜻을 알아야겠죠. 단어 뜻을. 네. 단어 뜻을 guessing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단어 뜻을 알아요. 그 다음에 조금 문장이 어려울 경우에는 단어 말고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뭘 알아야 될까요? 뭐 문형이나 네, 그런 문법을 알아요. 문법. 네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는 accurate보다는 general 쪽이에요. 그냥 쭉 읽으면 대충 이해할 수 있는 고선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아니니까. 예, 8살이니까. 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general comprehension이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다? 글자를 못 읽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simple view of reading에 따라서 뭘만 해주면 된다? 디코딩. 디코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사실 고민은 이제 끝나는 거죠. 네. 근데 네. 디코딩을 시도를 하신 것 같아요. 네. 파닉스 학원을 8개월을 다녔다고 해요. 네. 근데 어떻게 됐죠? 근데 못 읽는다고. 네. 여기에 저는 1차적으로 네. 뭔가 있다. 음. 왜 파닉스 학원을 8개월씩이나 다녔는데 네. 못 읽을까?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여기서 되게 많이 속상하셔서 지금은 파닉스는 포기라고까지 하셨고 사이트 네. 워즈만 하고 있다라고 해주셔서 마음이 아파요. 네. 그래서 그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네. 디코딩은 파닉스와 사이트워즈 두 개 다 기둥이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의 기둥을 포기하셨다고. 네. 8세인데 너무 이르게 포기하셨습니다. 너무 빨리 시작해서 또 포기가 빨리, 그러니까 아이가 뇌에 이렇게 전두엽 이렇게 클 때 이런 게 좀 더 쉽다 이런 것도 본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이 친구가 지금 굉장히 똑똑하고 영어 노출 많이 했고 컴프레hension이 됐다는 거는 너무 잘하셨고 아이도 너무 잘했어요. He did a good job or she did a good job. 근데 디코딩을 시도를 했는데 1차적으로 실패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는 저는 사실 이 질문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8개월을 했는데 실패를 했다는 건 일단 두 가지죠. 티칭 쪽에 문제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교사나 교수법, 그 다음에 프로그램. 네. 그러니까 아이가 습득이 제대로 되지도 않는데 진도만 나가는 그런 상황이 많거든요. 그래서 티칭 쪽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뭐 러닝 쪽에 뭐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건 제가 이렇게 속단하기는 조금 무리죠, 지금. 네. 제가 잘 모르니까. 네. 자, 그리고 파닉스를 8개월을 했는데 위에 질문에 뭐냐면 최근에 알파벳을 겨우 습득을 했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파닉스를 했다면 알파벳이 기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직 저에게는 미스터리입니다. 자, 디코딩을 주셔야 되는데 일단 파닉스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시도를 했다가 이게 좀 잘 안 됐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애가 좀 이제 약간 뭐랄까 상처라기보다는 네, 아이도 좀 좌절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좌절을 한 것 네. 같아요. 그래서 파닉스를 하라고 했을 때 지금은 아마 거부감을 보일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멀리 봐서는 파닉스는 필요는 해요. 필요는 하다는 말씀을 꼭 해드리고, 다만 한번 프로그램에서 뜨아를 했기 때문에 그 똑같은 걸 다시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 그렇죠, 조금, 그렇죠. 조금 아이가 괜히 아니- 거부하고 그렇죠, 그렇죠. 영어 자체를 싫어하게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똑같은 것만 하는 거는 저는 지금은 추천을 해드리진 않고, 네. 다만, 파닉스를 포기했다. 요런 마음은 조금 접어두시기 바라고, 아예 그 CBBS를 좋아한다고 하셨으니까, CBBS에 보면 파닉스를 바탕으로 한 굉장히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알파 블럭스라고 제가 파닉스 강연회 하면서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네. 우리는 파닉스를 하니까 스펠링을 유추하실 수 있으실 것일 겁니다. 알파 블럭스. 네. 그리고 사실 유튜브에 네. 알파 블럭스 하면은 영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게 파닉스를 기본으로 CBBS에서 영국 아이들을 위한 굉장히 교육적이고 재미있는 파닉스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일단 한번 보여주셔서 파닉스에 대한 어떤 아이가 가지고 있는 조금 부정적인 네. 진짜 파닉스 하다가 질린 애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없애주시고 네. 그러는 동시에 그래서 일단 CBBS의 알파 블럭스를 많이 보여주셔서 네. 요렇게 하는구나 하시고 파닉스 프로그램을 다른 프로그램으로 한번 찾아보시는 것. 그리고 우리 리딩앤의 밥북스 시리즈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ORT를 이제 끊으셨는데 네. 등록을 하셨는데 밥북스를 한번 트라이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해드려요. 밥북스 괜찮고요. 그러니까 네. 파닉스 프로그램에서 실패를 했다고 해서 파닉스를 나는 안 해. 이거는 좀 그죠? 우리 수준 높은 우리 학부모님들로서는 너무 뭐 아니면 도 접근이 아닌가. 그리고 심플 뷰 오브 리딩에 의하면 디코딩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파닉스 교재와 프로그램에서 실패한 것은 그냥 일단 뭐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냥 마음이 네. 아프지만 접어두고 네. 파닉스를 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과 접근법이 많이 있다. 알파 블럭스, 그 다음에 밥북스 시리즈, 그리고 또 뭐 게임으로 하는 그런 파닉스 프로그램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엄마표로서 많이 하시는 엄마표로 사시고 싶으시다면 네. 뭐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인 파닉스 교재를 가지고 엄마와 함께 수업을 뭐 하셔도 되고 저의 포인트는 뭔지 아시죠? 파닉스라는 교수법은 되게 필요해요. 그렇지만 이걸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나 실패했다고 이 전체를 버리시는 거는 저는 좀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또 어머니께서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면 시간 되게 많아요. 괜찮습니다. 예. You don't have to feel pressure, press for time. 괜찮아요. 그러면서 주위에 혹시 날씨 좋을 때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파닉스 괜찮게 가르치는 학원, 그 다음에 주위에 평판이 좋은 선생님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왜냐하면은 잘 가르치고 진짜 괜찮게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셔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뭐 혹시 모르잖아요. 그것도 네. 한번 천천히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글에 대해서 많이 여쭈는 이유가 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애가 한글 책을 너무 잘 읽어요. 네. 지금 한글 책을 40페이지 정도를 한두 시간 앉아서 읽는데 8살인데 저희 그쵸. 아이는 20분도 못 읽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정우님이 네. 이제 애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초등학교 1학년인데 한글 책은 어때요? 자기가 딱 한글 책을 읽을 때. 너무 자신 있고 재밌고 푹 빠져서 이제 읽는 거죠. 그리고 네. 나의 한글 독서의 수준이 어때요 지금? 높죠. 네. 괜찮죠? 네. 자, 영어책 어때요 지금? 영어 책이 좀 유치하고 그렇죠. 너무 짧고 좀 어렵고. 네. 그러면 딱 제 얘기네요, 그냥. 그러면은 영어책 독서를 하고 싶으시겠어요? 흥미가 떨어지시겠어요? 떨어지죠. 그래서 저는 떨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역시나 전 잘 모릅니다. 저는 지금 제가 지금 게싱 게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게싱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 아이의 한글 독서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아마 자존감도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잘하는데 영어책을 보면 짧은 단어도 못 읽는 나를 발견하는 거죠. 그때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떠실 건지는 아마 어머님께서 제일 잘 아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쓰는 말로 아이한테 뭐가 오는 거냐면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나와 네. 한글 독서를 하는 나의 갭이 너무 큰 게 아이도 속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문자 해독이 빨리 될수록 저는 좋다고 봅니다. 차라리 지금, 네. 그러니까
그 차가 안 보이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까막눈. 얘가 얼마나 속상하지. 그리고 우리 친구는 좋아하는 책을 잘 읽는데요. 그러면 문자 해독이 되는 순간 이 친구가 좋아하는 영어 책을 잘 읽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지금 아이가 흥미가 떨어진 건 사실 뭐 재밌는 액티비티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속상한 거지. 문자 해독이 안 되니까. 그래서 디코딩을 이렇게 계속 좀 도와주시고 지금 사이트 워드 책을 읽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거 잘 하시는 거고요. 네. 파닉스는 제가 제안 드리는 것으로 좀 장기적으로 계속 인코퍼레이트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그 네. ORT를 읽어주실 때 엄마가 그림 설명을 해주면서 엄마가 먼저 읽고 이제 아이가 따라 읽는다고 하셨는데 네. 저는 이것도 조금 네. 애 입장에서는 좀 속상하지 않나. 예, 그림 설명을 누가 해야 될까요? 아이가. 그쵸. 애가 초1이고 지금 네. 한글 독서를 똑똑한 아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왜 영어책만 가면 내가 3, 4살이 되냐. 이런 걸 저희가 이제 영어로 patronize라고 하는데 Don't patronize me, mama. 나를 애 취급하지 마세요라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림 설명을 애보고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엄마 역할은 뭐다?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우리 또 영어 교육 이론 중에 네. 다이얼로직 리딩이라는 거 있어요. 다이얼로직. 다이얼로직 리딩. 그러니까 다이얼로직 리딩은 말 그대로 대화식 책 읽기. 한국에서도 조금 유명한데. 네. 그래서 엄마의 역할은 it's the parents to ask questions. 그다음에 대답은 누가 하는지 아이가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엄마가 읽고 아이가 따라 읽는다. 재미없죠. 이거 그리고 엄마한테 평가받는 느낌이 들어서 아이가 되게 싫어하더라고. 엄마가 좀 틀린 거 보면 그냥 못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틀린 거만 wanted라고 또 찝어주거든요. 그러면 애가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가 책에 대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느끼도록.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이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제 마음이 좀 급하시고 하니까 네. 막 책 설명도 막 엄마가 다 하시고 막 다 읽고 하면 따라 해볼까 하는데 이게 오히려 아이의 흥미를 더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자유롭게 아이가 똑똑해요. 네, 아이가 지금 디코딩에 걸려서 스트러글 할 뿐 그 이외에 아이의 인지 능력과 언어 능력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이제 appreciate 해주시고 respect 해주시고 이제 maximizing 그것을 최대한 하시고 이 디코딩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할 건지는 이제 어머님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아까 대화를 하라고 또 교수님 얘기하시니까 바로 질문이 그럼 영어로 대화를 질문을 해야 되냐고. 노. 전혀 그럴 필요 없죠. 네. 어머님, 선생님. 되게 겁내하시는 분들. If you can ask questions in English, please do. 자, 여러분이 네. 영어로 질문을 하실 수 있으시면 네. 하세요. 저 막지 않습니다. 네. 자, 근데 한국말로 질문을 하는 거에 대해서 왜 주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세종대왕님 섭섭해 하십니다. 네.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어로 질문을 해야지. 네. 뭘로 질문을 하십니까? 맞아요. 한국어를 쓰면 우리 아이의 영어가 망쳐진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주저함을 아이가 느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대화를 한국말로 하세요. 한국말로 하시고 아이가 대답하는 것도 한국어로 해도 요거는 이제 컴프레hen션 문제니까. 네. 컴프레hen션은 가장 편안한 어휘로 가장 편안한 언어로 하시고 네. 하다가 이제 이게 좀 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한국어 영어가 막 섞여요. 놀라운 발전이죠. 네. 그래서 괜찮습니다. 한글로 하셔도 괜찮고 대화가 중요한 거예요. 대화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글로 질문하시고 네. 아이가 한글로 대답을 하고 왜냐하면 텍스트를 보고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림을 보고 대답을 하잖아요. 맞아요. 예, 여기서 포인트는 그림이에요. 그림. 우리는 지금 accurate comprehension을 하는 게 아니고 네. general comprehension을 하는 거기 때문에 accurate comprehension 하시려면 단어 뜻을 정확하게 알아두고 문법을 알아야 돼요. 조금 후에 그럼 고학년 때. 그렇죠. 고학년 때는 네. accurate comprehension이 필요하죠. 네. 왜냐하면 시험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게스팅만 하다가 끝날 수는 없어요. 정확한 개념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그때 할 일이고 지금은 그림을 보고 자유롭게 아이와 아이의 높은 인지력과 높은 한국어 구사력을 충분히 그래? 대단하구나. 기분이 좋아야죠. 맞아요. 한글책 읽을 때의 나와 영어책 읽을 때의 나를 대하는 엄마의 태도가 너무 다르면 애가 힘들어요.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랩업을 하면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네. 그렇게 해서 디코딩 부분, 파닉스를 접겠다는 거는 제가 좀 말리고 싶고 그런 식으로 좀 다양하고 좀 플렉서블하게 사이트 워드도 하시고 파닉스도 하시고 팝북스 팝북스와 ORT 같이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죠? 저희도 ORT 한 1, 2, 3, 4단계에서 충분히 듣기 노출해준 후에 그다음에 밥북수 가서 밥북수도 한 1단계부터 한 쭉 가고 나서 9단계, 8, 9단계 되면 애들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문장이 좀 길어져서. 그렇죠. 다시 또 ORT 좀 하다가 이렇게 같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네, 우리 어머님 되게 열심히 하셔서 정말 되게 박수를 드리고 싶은데 조금 편안하게 막 교수님이 또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아니고 우리가 키우는 게 휴먼 빙이지 AI가 아니에요. 1하고 1 더해주면 2가 나오지 않습니다. 1 더하기 2를 했는데 5가 나오는 애가 있고 1 더하기 1을 했는데 마이너스 5가 나오는 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분과 일단 대화를 한번 해보시고 애가 이제 디코딩이 되고 글자가 보이고 그러면 그때 흥미가 올라서 영어 독서가 이제 오프 앤 러닝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아이가 이제 상처를 좀 받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다시 파닉스를 하려고 했을 때 근데 이제 싫다고 거부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그렇죠. 땐 잠깐 쉬었다가 해도 괜찮은 거죠? 그럼요. 잠깐 쉬었다가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알파블럭스나 다른 거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재미있는 걸로 넣지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막 싫다. 그럴 때는 그냥 stop altogether. 예, 그냥 딱 쉬고 잠깐 조금 쉬고 다시 하셔서 That's not the end of the world. 세계가 끝나지 않습니다. 초일이라 괜찮아요. 초일이니까. 초일이라 괜찮습니다. 그냥 많이 듣고 그림에 대해서 즐겁게 얘기하면서 아이가 영어책도 괜찮다. 굳이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 해석하는 것도 지금 괜찮은 거죠. 아마도. 지금 한 문장 한 문장 해석이 위험해요. 오히려. 네, 지금 이 친구한테는 위험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안 해주시는 거예요. 어머님 릴렉스하고 우리 천천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엄청 그 이론 얘기해 주셨고, 그 이론 뿌리를 바탕으로 해서 두 가지 SVR 얘기해 주셨고요. 그래서 하려면 첫 번째 문장 해독도 돼야 되고, 이해도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아이가 제너럴 이해는 되니까, 컴프레hen션은 되니까, 디코딩이 필요해서, 그런데 파닉스는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빡치게 하지 말고 알파블럭스 추천해 주셨고 또 주변에 좋은 학원이나 프로그램 찾아보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두 번째 질문이 넘어가는데 두 번째도 되게 일맥상통한 내용? 한번 했던 얘기를 한번 좀 다시 하는 듯한 느낌이 나긴 해요. 왜냐면 앞에서 했던 얘기가 연장이 됩니다. 그런데 한 살 먹었어요. 9살이야. 그러면 또 엄마의 마음이 1년 더 무거워지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근데 앞에서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ORT를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액티비티, 그것도 해주셨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까 그림 얘기하신 것처럼 대화하신 거, 그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대화 나누는 거가 결국은 그게 즐거운 액티비티가 아닐까. 그림에 대해서 안경 찾기도 해보고, 그림 요소 숨어있는 재미있는 물건들 찾아보고, 그리고 또 그 그림뿐만 아니라 그 그림에 나오는 아저씨가 있어요. 항상 나오는. 이렇게 엿보는 아저씨. 벽 위로 오르는 아저씨 있고, 그 빨간 모자 쓴, 안경 쓴 그 작가님 같은 그 아저씨도 있고, 그리고 배경 지식 같은 거 좀 같이 얘기해줘도 재밌을 것 같고, 영국에 이런 문화가 있대. 그러면서 엄마가 맞아요. 조금 더, 어쨌든 이게 외국의 이야기인데, 우리랑 비슷하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문화적인 걸로 접근해가면은 좀 아이들이 더 재밌게, 흥미있어 하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지난 강연에 플러피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플러피 표정이 맞아요. 진짜 걔가 수컷인가요? 암컷인가요? 아무튼 걔 그 메소드 연기가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플러피 잘 보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지켜보는 옆집 아저씨 계셔요. 네네네. 근데 실제로 영국에 약간 영국의 감성이에요. 아. 영국에 제가 느낀 건데, 제가 살면서 느낀 건데,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옆집이 좀 시끄럽다. 네. 그러면은 막 이러고 막 찾아가서 막 시끄러워 막 이러잖아요. 근데 네. 영국은 이렇게 지켜봐요. 이렇게 커튼 이렇게 싹 열고 이렇게 지켜보는 게 그분들이 약간 감성이에요. 그게 이제 그 스토리북에 월트에 녹아 있는데 그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저와 제가 이제 월트를 가지고 지도하는 학생들은 네. 그걸 보고 굉장히 깔깔깔 웃거든요. 네. 이 아저씨가 여기 있네 저기 있네. 그래서 네. 그림에 정말 할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막 글자 그대로 accurate reading을 시도하시기보다는 지금 그거 가지고 영어가 재밌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저희가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그 리딩의 카페에서 프로젝트, 퓨처팩 프로젝트라고 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 미션이 이거예요. 책을 읽고 아이랑 대화를 나눈 내용을 적는 거예요. 매주. 네. 저희가 괜히 그런 미션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딱 얘기해 주셔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이얼로그 리딩. 그래서 그거 대화를 아이의 느낌도 듣고 거기에다 엄마의 감상도 같이 얘기하면서 그래? 엄마는 이랬는데 막 이러면서 같이 대화 나눈 내용을 항상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게 다 이런 이유가 있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도 같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혼자서 하면 힘들거든요. 힘들어요. 네, 근데 같이. 네, 프로젝트를 하면 서로 댓글도 응원도 해주고 또 이 집은 이런 얘기했네 해서 힌트도 얻고 네. 그런 거 하니까 저희 리딩 카페 오셔서 같이 하셔도 좋을 것 그리고 그 같습니다. 어머님들 이렇게 카페에서 했을 때 또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왜냐면은 나는 질문했는데 애가 대답을 안 해. 귀찮아해. 그런 거 왜 물어요? 그런데 다 같이 있다니 옆집에는 막 이런 거 막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애를 막 잡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장단점을 왜냐면 대답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을 잘 살펴서 네네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그럼 진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9살 남자아이 엄마입니다. 영어책을 해석하지 말고 읽으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가만 보면 아이가 읽기는 잘 읽어요. 그리고 무슨 내용이야 물으면 통으로 슬픈 내용이야 또는 쟤는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그런데 문단이나 문장의 뜻을 물어보면 쉽게 답하질 못해요. 단어도 모르고 넘어가는 것 같고요. 이대로 둬도 괜찮은 건가요? 네,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긴 또 오히려 디코딩이지만 컴프레hension에 대한 약간 질문인 거네요. 네네네. 전체적인 내용은 파악하지만 부분적인 정확한 뜻을 모르는 아이가 엄마가 좀 이제 걱정하시는 맞아요. 그런 부분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또 상세 질문, 추가 질문 드렸죠. 아이가 한글책 읽을 때 내용 파악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질문 드렸습니다. 한국어 책은 읽는 속도가 빠른 편으로 초등학교 4, 5학년 아이가 읽는 책을 읽을 수 있으며 학습지를 하시는 선생님도 아이 국어 수준은 높다고 하셨습니다. 앞에 아이랑 공통점이에요. 한글은 잘해요. 집에서는 리딩앤의 음성을 들으면서 책을 짚어가면서 보는 집중 듣기를 하고 있습니다. 1학년 후반에서부터 ORT 1+ 단계 매일 5권씩 영어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레벨이 올라가면서 매일 읽는 권수를 줄여갔고 작년에는 3단계도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올해는 5단계가 재미있다고 술술 듣고 있고 또 6단계부터는 자기가 관심 있는 책만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파악은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그 리딩 프로그램 중에 퀴즈를 풀면 이 질문을 이해를 못해서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영어 노출은 아침에 등교하기 전 30분 정도 넷플릭스 쉬운 애니메이션을 틀어주고 있으며 페파피그처럼 그림이 나오는 애니메이션은 이해하고 보고 있습니다. 아이가 음독으로는 읽을 수는 있지만 문해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이라 단어를 외우는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지 다독으로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 조호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Simple View of Reading의 comprehension 쪽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어머님은 디코딩 쪽의 문제였고, 요쪽은 이제 comprehension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앵무새처럼 읽기는 하는데 무슨 내용이야? 그러면 근데 무슨 내용이야 했을 때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네, 제너럴 컴프리hension까지는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신 그러니까 뭐 슬픈 내용이야? 아니면은 쟤는 저러면 안 되지. 저는 이 큐를 어머니께서 좀 높이 평가를 하셔야 한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expect 하시는 comprehension의 수준이
조금 높으신 게 아닌가. 자,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질문을 더 드렸을 때 뭐가 나왔냐면, 네. 5단계가 재밌다고 술술 듣고 있고, 네. 6단계는 관심이 있는 분야는 듣고 있다. 네. 자, 그러면 재밌다고 술술 듣고 있다는 건 내용이 이해가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좀 박수인데요. 박수 쳐야 되는 문해력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용, 지금 컴프레이션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요거만 봤을 때는 저 지금 게싱 게임 하고 있어요. 네. 아이가 컴프레이션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네. 되고 있고, 네. 이제 5단계 들어가면 글밥이 꽤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전혀 이해가 안 되면 안 들어요. 그 다음에 6단계에서도 뭐가 재미있는지, 뭐가 재미없는지, 뭐 그림을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네. 그것도 한계가 있는데, 네. 이걸 한다는 것은 이제 컴프레이션이 되고 있다. 네. 자, 그러면 두 가지죠. 우리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게 accurate comprehension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문장을,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아이가 자세히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렇죠? 다발. 텍스트 바이 텍스트로 해석도 했으면 조금 좋겠고. 더 디테일이 네. 갔으면 좋겠어. 네. 그냥 슬픈 내용이 이게 아니라, 네.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갔는데,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길 잃어가지고, 요런 거를 이제 원하시는 것 같은데. 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노티스한 게 뭐냐면, 질문의 첫 번째가 이거예요. 영어 책을 해석을 하지 말고 읽으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으셨답니다. 네. 즉, 어머님께서 그동안 한글 해석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안 하셨죠? 네. 자, 근데 아이한테는 지금 뭘 원하세요? 한글 해석을 원하는 건가요? 그렇죠. 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동안 이걸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저는 한글 해석도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근데 엄마가 이걸 안 하셨어요. 네. 근데 왜 아이한테는 이것을 원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엄마가 추구하셨던 이 교육의 방법이 약간 general comprehension 쪽이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아이한테는 accurate comprehension을 요구를 하시는 거죠. 네. 그럼 아이는 기분이 어떨까요? 이거 뭐지? 그 느낌은 오는데 뭐 말할 걸로 표현하기 어려운 느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대충 알 건 같은데 네. 그동안 이런 걸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아. 낯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 1번.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1번. 왜냐면 케이스는 너무 많아요. 1번. 그러니까 대충 감이 오는데 이걸 정확하게 한글로 해석하는 게 낯설어서 안 될 수 있다. 1번. 네. 자, 2번. 단어를 몰라서 모를 수 있어요. 아, 정확한 단어 뜻을 그렇죠, 그렇죠. 하나하나. 그래서 제가 이제 컴프레hension을 조금 더 풀면 제가 디코딩은 두 가지죠. 파닉스와 사이트워드. 근데 디코딩은 정확히 말하면 파닉스와 사이트워드를 해도 못 읽는 단어는 여전히 있다. 네. 왜냐면은 영어는 굉장히 읽기가 힘든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 진철 못 읽었잖아요. 네. 저 지금 영어 공부한 지 거의 한 30년 넘고 저 박사인데 진철 못 읽었어요. 네. 아무리 파닉스를 하고 아무리 사이트워드를 해도 못 읽는 단어는 반드시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개박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습득을 해야 돼요. 픽업을 해야 되고. 네. 마찬가지로 comprehension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vocabulary knowledge. 단어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단어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단어 뜻을 모르면서 어떻게 comprehension이 됩니까? 그림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림에서 안 되는 경우도 이제 있죠. 이제 많죠. 점점 올라가면 심지어 네. 그림도 없어지잖아요. 네. 그림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단어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단어 뜻을 guessing만 해서는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단어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문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어는 알겠는데 문장이 복잡해요. 그러면은 accurate comprehension이 또 안 되죠. 안 되죠. 예. 명쿡 아이들, 미쿡 아이들은 문장이 복잡해도 comprehension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모국어라서. 지네 말이니까. 네. 얘는 지네 문법을 알 거 아니에요. 네, 그 노출량이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걔네는 뭐 5형식 써도 다 이해할 거 아닙니까? 왜냐면 엄마 아빠 그리고 항상 했으니까. 다 그렇게 얘기하실 거고. 근데 우리는 문장이 복잡해지고 문장이 3줄, 4줄 되면은 어떻게 된다? 눈이 혼란스러워져요.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문법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는 지금 어휘도 정확하게 의미가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잘 모르겠어요. 모르고 넘어가는 것 같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다독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 자, 그 다음에 문법은 당연히 이제 지금은 아직 아니죠. 네. 그러면 텍스트가 쉬운 거는 accurate comprehension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모르는 단어가 좀 있고,
그림도 약간 애매하고 문장이 길고 네. 복잡하면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못하죠. 네.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하고, 네. 예, 그걸 해석을 시키면 안 되시죠. 안 돼. 그래서 어머님은 그럼 이게 얘가 이걸 뭐 문법이 어려워서 해석을 못하는 건지 뭐 그죠?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는 없지만 그래서 너무 어려우면 파파고도 쓰세요. 저는 수업하다가 애가 힘들어하면 파파고에 쳐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컴프레hension도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읽어서 컴프레hension이 되겠지 라는 거는 one of them이에요. 그렇게 되는 애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되는 데까지 25년이 되는 애도 있어요. 그럼 25년을 기다릴 수 있으시면 기다리세요. 근데 만약에 아니면 다른 방법도 써보시라는 거죠. 해석도 한번 해보시고, 단어도 알려주시고, 문법도 가르쳐 주시고, 파파고도 써보시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1번, 지금 아이는 General Comprehension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안 되고 있다라는 마음은, 버리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General Comprehension은. 2번, 한글 해석을 하지 않고 의미 파악을 하도록 시키시면서 갑자기 한글 해석을 하라고 요청을 하시는 거는 이게 앞뒤가 맞지 않다. 자, 3번. 정말 accurate comprehension을 원하신다면 단어와 문법에 대한 지식을 갖춘 다음에 하셔야 된다. 예, 그렇게 좀 진단을 드리고 싶고, 자, 예를 들면,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이제 wet paint라는 책을 들고 있습니다. 4단계고요. 여기 보면 그림이 이제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요런 그림이 보여요. 네, 요런 그림이 보이는데 제가 이 텍스트는 좀 가려볼까요? 자, 요 엄마가 머그컵 2개 들고 있는 요 그림이 보이는데 이 그림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요 그림만 봐서는. 어렵죠. 그쵸? 네. 그러니까 그림에 대한 큐가 없어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텍스트가 뭐냐면 이거예요. Dad was fed up. 아빠 표정에서 오는 네, 추측이네요.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면 네. 자, 여기서는 일단 그림으로 봐서 General Comprehension에서 실패했어요. 자, 그러면 Dad was fed up을 아이가 이제 읽었어. 엄마가 물어요. 뭐라고요? 엄마가 어떤 질문을 할까요? 이게 무슨 뜻이야? 그렇지. 자, 근데 아이가 be fed up이라는 표현을 몰라요. 그러면은 그림을 보고 얘가 이렇게 하겠죠. 엄마가 옆에서 서 있어요. 엄마가 옆에서 그 그림 바로 안에 있는 문장이니까. 왜냐면은 네. 이제 was fed up이 뭔지 몰라. 네. 뭔지 몰라요. 네. 그러면 이제 guessing을 하겠죠. 네. 우리 우리 굿쌤과 네. 크쌤이 강조하듯이 guessing을 해요. 네. 엄마가 근데 데드로 시작하는데 데드를만이라도 좀 그쵸, 알면 그러면은 아빠 얘기를 할 텐데 데드가 아빠가- 화가 났나 봐요. 아빠가 페인트 칠을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쵸. 네. 아빠가 페인트 칠을 하고 있어요. 네. 아니면 아빠가 왜냐면 여기 이렇게 눈썹이 이렇게 해서 네. 아빠가 화가 났나 봐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정확한 해석을 원하시는 엄마는 아니지, 아빠가 지금 지쳤다는 뜻이잖아. 근데 그거를 아이가 지금 대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어려울 것 같아요. 못해요. 네. 이건 못해요. 그러면은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상황을 잘 보시라고요. 우리 아이 상황은 지금 1+1은 2인데 지금 5를 원하시는 게 아닌가. 5를 원하시면 아이를 5까지 키워주셔야지. 예. 전 여기까지. 네. 그렇군요. 네. 너무 지금 잘하시는 거인데 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아까 밑에 추가 질문에 보면 3학년으로 넘어가는 시점, 요 시점이 엄마들을 이렇게 약간 조바심 나게 만드는 요런 딱 10월, 11월 요때거든요. 12월 특히 7살 어머님들, 그 다음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시점, 요런 4학년에서 5학년 올라가는 시점, 네. 요럴 때 우리가 제일 많이 카드를 긁고 아이를 잡고 네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3학년 가면 이제 영어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학교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예.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리고 단어는 지금 자연스럽게 이제 3번 질문과 좀 연계가 되지만 네. 단어는 지금 초3 이제 넘어가서 어머니께서 약간 불안하시잖아요. 네. 단어는 외우셔야 돼요. guessing 게임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3번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네. 우리가 vocabulary 날리지를 할 때, 막, 마음이 급하니까 혀가 막 꼬이네요. 다시.
vocabulary knowledge를 할 때, 처음에 시작을 guessing 게임으로 하시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이제 책을 읽거나 아니면 영상을 보면서 저거 저런 뜻인가 봐. 그게 guessing 게임이거든요. 네. 그 감을 잡는 거는 항상 옳아요. 네. 자, 그런데 guessing 게임에서 끝낼 것인가? 이거 약간 나쁜 뜻인가 봐. 에서 끝날 것인가? 네. 이건 그래서 화가 난이란 뜻이구나. 라고 단어를 소위 말해서 외울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은 3번 질문과도 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거 하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조금, 그래서 제가 지금, 답변에 막 카드 읽는 거 공감하신다고 올라오는데, 네. 그런 상황인데, 조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는 딱 배운 만큼만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죠. 영어를 한글로 해석하는 거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걸 엄마가 추구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갑자기 한글로 하나하나 해석하는 걸 바라는 거는, 그리고 또 영어를 영어로 습득하라고 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쌍쌍바와 돼지바 저희 대표님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쌍쌍바로 가고 있는데, 엄마는 왜 돼지바를 원하냐. 그렇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저희 대표님이 그 개신게임이라는 책을 쓰시긴 했는데, 그 책 뒤에 개신게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DVD를 가지고 영어 공부하는 게 나오는데 거기는 진짜로 한 문장 이렇게 다 이렇게 씹어먹는 그런 과정까지 나와요. 근데 그 전에 더 충분히 많이 봐야 되는 그 개싱이 훨씬 더 깊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9살이니까 뒤로 넘어가서 우리 단어도 좀 들어가실 텐데 조금 또 우리 같이 릴렉스하는 마음으로 사이다 하면 항상 릴렉스. 막 목이 처음에 네. 이러고 있다가 막 점점 저도 막 앞으로 가요. 네, 조금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네. 교수님이 얘기해주신 그런 내용 좀 생각하시면서 조금 연습도 그럼 해보면 좋은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한글로도 나중에는 또 연습 같이 하는 게. 지금 이제 초3이니까. 네, 아까 해석도 괜찮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어머님들이 추구하시는 본인의 어떤 영어 교육의 철학이 있으셔요. 네. 그래서 한글 막 이렇게 1:1 번역 이렇게 싫어하시는. 네. 그거 저는 이해를 하도 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왜냐면 저희가 네. 그런 세대였고 그렇게 했는데 영어를 못하는 거에 대한 네. 애통함이 있거든요. 비통함이.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때려쳐, 이거는 구시대야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 교수법 자체에 대해서 감정을 넣으실 필요는 없다. grammar translation 메서드도 굉장히 효율적인 그 공부 방법이에요. 실제로 약간 다른 얘기지만 영국에 우리나라의 세종대왕님과 정조대왕이 계시다면 영국에는 엘리자베스 1세와 빅토리아 여왕이 있거든요. 근데 빅토리아 여왕이 사실 grammar translation 읽고 번역하고 그걸로 라틴어를 다 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이가 그런 걸 좋아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교육적인 상황이 그걸 또 요구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우리도 이렇게 좀 고학년을 키워보신 어머님들은 이미 잘 아실 겁니다. 고학년 넘어가고 중학교 올라가면 네. 한국에서 영어를 공부하는데 왜 한국어를 배제를 해요? 한국어를 넣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단 책도 안 읽고 노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네. 바로 1:1 매치를 시키는 게 문제였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grammar translation만 해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grammar translation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네. 그것만 해서 문제였어요. 그렇죠. 자, 근데 지금 똑같이 네. guessing만 해. 네. 그러면 grammar translation이 뭐가 다르냐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충분히 노출하시고 많이 하시고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guessing 하시고 하지만 필요하면 네. 한글을 따다 붙이는 게 what's wrong with that? 그 시기와 네. 순서와 그다음에 아이의 어떤 상황 상황. 그렇죠. 네. 그런 걸 해서 적절할 때 갖다 쓰시라는 거죠. 아까 그 시작 전에 교수님이 왜 닭가슴살만 먹냐고 하셔서 딱 그게 딱 와닿는 게 그런 거네요. 한 네. 가지만 너무 집착해서 하지 말고 그렇죠. 상황에 맞춰서 잘 해주는 게 좋은 것 같다. 골고루. 그걸 우리가 balanced approach가 하거든요. 이렇게. 아, 그러니까 지금 두 쪽에서 싸우는 거랑 똑같아요. 네. 싸우지 말고 다 하자. 네, 화해했죠, 그렇죠. 우리. 다 하자. 다 하자. 이것저것 네. 다 하자. 네. 자, 그럼 3번 질문은 넘어가 볼게요. 자, 3번 질문은 항상 리딩인을 통해 도움받고 있습니다. 라고, 네, 좋은 말씀으로 시작해 주셨어요. 감사하고요. 초1 여자아이
학원 상담을 여러 군데 해봤는데요. 네. 지금 학원에 대한 질문 댓글이 지금 엄청 지금 많이 안 그래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는데, 네, 학원 상담 실제 많이 하셨다고 해요. 영어 환경이 아닌 우리나라 같은 EFL 환경에서는 단어 외우기가 필수다라고 하며 수업 때마다 20개에서 30개씩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단어들을 외우고 쓰고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네. 한국식으로 단어를 외워야 리딩이 더 재미있고 쉽다고 하네요. 주변 엄마들도 이제 한국식 학습이 들어가야 한다고 언제까지 듣고 책 읽으며 놀이식으로만 할 거라며 저처럼 아이 영어 하다가는 고학년 때 후회한다고 합니다. 네, 또 좀 위기감이 오는데 주변에 압박이 있네요. 이제 초1인데 영단어, 한글, 뜻 이렇게 외울 필요가 있을까요?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한다면 문법 위주나 단어 암기 형태의 영어 학습이 결국 필수적인 걸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앞에 질문과 정말 자연스럽게 연계가 네, 되네요. 너무 네. 자연스럽게 연계가 네.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되게 이제 명확해졌어요. 그러니까 obvious한데 여전히 고민인 거죠. 네. 일단 학원에 상담을 받으러 가셨으면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죠. 네. 학원에 가셨잖아요. 네. 학원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리딩에 오셨으면 이러지 않았을 네. 텐데. 학원에 가셨으니 이렇게 말하는 건 당연하다. 네. 학원은 다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어머님은 학원 이렇구나라고 이제 받아들이셔야 돼요. 한국 교육의 현실에서 학원은 이렇게 하는구나. 이제 왜냐면 지식이 플러스 1 들어가는 거는 괜찮아요. 왜냐면 내가 알고 있으면 되니까. 한국식으로 단어를 외워야 리딩이 더 재미있다. 이건 뭔 소린가요? 네. 저는 이거 완전 듣보잡이네요. 네. 누가 이래요? 한국식으로 단어를 외워야 리딩이 더 재미있는 애가 있겠죠. 뭔가 한국식으로 단어를 외우면 뜻을 아니까 이해를 컴프리hen션이 돼서 그걸 더 재밌어 한다. 그런 맥락을 그럴 수 얘기한 있겠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건 제 생각에는 그 학원에서 했을걸요, 말을. 그러니까 네. 왜냐면 본인들의 교수법을 또 네. 디펜드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한국식으로 단어를 외워야 리딩이 재밌다고 혹시 주위에 어머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애가 그런 거예요. 그 애가 재밌다고 우리 애가 재밌으리라는 법은 없다. 네. 제가 항상 제 입에서 잘 나오는 게 케바케잖아요.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제가 왜 이렇게 됐냐면 제가 예전 영어 사회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 딸이 네. 아무것도 안 됐어요. 네. 제 딸이 마이 도터가 네. 이거 하면 다 된다 했는데 안 됐고요. 네. 이 프로그램 하면 다 된다 했는데 안 됐고 아무것도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누구를 잡았을까요? 딸을. 마이 도터를 잡았죠. 따님을. 네. 너는 이 아름다운 이론이 다 된다는데 너는 왜 안 되니? What's wrong with you? 근데 제가 공부를 하고 내린 결론은 뭐다? 네. 나의 도터는 잘못이 없다. 없다. 그 이론이 우리 애한테 적용이 안 될 뿐이었죠.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 상태에서 저와 제 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우리 둘이 대화를 하면서 해결을 했어요. 그잖아요. 답이 여기도 없고 저도 없고 답이 저한테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질문에. 그러면 애하고 대화를 하셔야죠. 오히려 답은 애한테 있군요. 답은 아이한테 있는데 자꾸 딴 데를 보시는 거야. 무슨 내 영어를 보시고 무슨 박희영 교수 얘기를 듣고 책을 보고 다 도움이 돼요. 도움은 되지만 정말 내 아이는 내 아이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너는 왜 이렇게 영어를 싫어하니? 엄마가 영어를 잘하는데. 네. 그랬는데 우리 아이가 깜짝 놀랐어요. 유치원생 아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한국어를 하는 나라에서 왜 영어를 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미 받아들인 것 자체에 딱 거부감이 있네요. 저는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너는 왜 너만 안 해? 그랬는데 지금 되돌아보니 걔가 너무 똑똑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 한국어인데 저만 집에서 brush your teeth, okay, take off your clothes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얘가 봐서는 코미디인 거지. 그래서 한국어 우리나라 말로 할 수 있는데 왜 그 언어를 써요? 너무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안 쓰게 됐죠. 또 하나는 그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뭘 좀 하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되고 그래도 막 책도 쓰고 이러던데 엄마를 이렇게 안 도와주니 막 그랬더니 또 우리 딸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엄마가 선생님이 아니고 엄마였으면 좋겠어.
가슴 후벼 파는. 가슴이 무너집니다. 네. 그러니까 저의 정체성을 거부한. 엄마는 엄마였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네. 눈물 날 것 제가 같아요. 정말 눈물 났어요. 그래서 네. 선생님 짓을 때려쳤어요. 저는 저 딸과 대화를 했고 네. 제 딸의 마음속에서 답을 찾았어요. 네, 물론 저는 힘들었지만. 아이가 먼저 얘기하지 않고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해주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기분이 좋을 때 대답을 했겠죠. 네. 제가 이렇게 딱 보잖아요. 나 네. 왜? 이러면 가만히 있는데 네. 뭔가 이제 그때는 좀 릴렉스 했나 보죠. 제가 기분이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툭 던지고 엄마가 그 이상한 얘기를 하면 내 마음을 전달을 못 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슬프지 않나요? 네, 지금 근데 너무 기쁜 거죠. 뼈 때리고 울컥하고 네, 댓글에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쁜 거죠. 네, 그러니까 뜨끔하시고. 이게 우리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저렇게 해야 되나요? 하기를 고민을 하시면서 동시에는 우리 아이는 뭘 원할까? 우리 아이는 왜 이걸 원할까? 아이와 대화를 해보시고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저 나름대로의 게싱 게임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어린 나이 때는 굳이 한글로 해서 이렇게 1대1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렸을 때는 우리가 vocabulary knowledge를 키우는 방법은 역시 몇 개 있습니다. 네. 한글 1대1은 그 중에 하나예요. 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자, 그림을 보고 이거는 부츠야. 이거는 하우스네. 이거는 뭐네. 그림을 보고 한글 없이 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액션으로 외우는 방법도 하나입니다. 네. 글을 통해서 게싱하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때 파닉스 강의하실 때 그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파닉스도 글자를 깨치는 되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다. 하나인 거죠. 예. 근데 효율적인 방법.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초1이란 말이에요. 초1에 한글 1대1 대응이 만약에 좀 싫으시다. 그리고 애가 또 그런 걸 좀 안 좋아한다. 단어도 30개씩 네. 외우고 쓰고 시험 할 필요 보고. 없어. 네. 할 필요 없고 음성어휘 많이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디코딩 쪽 이렇게 하시고 그림을 통해서 그 다음에 문맥을 통해서 캐스팅을 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고학년 올라가면 후회할 수도 있어 라는 그 주위 엄마들 아니면 학원의 말도 틀린 것은 아니다. 분명히 한글 해석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네. 예, 그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4학년이 될지 5학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한글 해석을 해서 단어를 외우는 것도 저는 괜찮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하실 거라면 그죠? 뭐 국제학교 보내고 유학 보내실 거면은 네. 코리안이 인볼브를 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영어를 공부를 하는데 왜 이렇게 한국어를 쓰는 거에 대해서 힘들어 하시냐. 우리 세종대왕님 다시 한번 속상해 하십니다. 괜찮고 네. 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네. 댓글에 질문 주신 분이 답글 올리셨어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듣기 영상 보기 노출이 많이 된 상태이고 리딩앤만으로 챕터북 단계까지 왔습니다. 리딩앤만으로. 네. 그게 되게 잘 있네요. 원어민과도 스피킹이 나름 잘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간 네네. 어느 정도 베이스는 지금 되어 있는 상태라고. 그러면 네. 아이가 컴프레hen션이 잘 되고 네. vocabulary knowledge도 꽤 좋은 거죠. 왜냐하면은 음.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니까 이제 걱정하실 네. 필요 없고 네네. 지금 하시는 대로 쭉 하시다가 네. 이제 학교 공부로 영어가 들어갈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예, 그게 예. 초3이 됐든 뭐 초5가 됐든 그때 한글을 쓰는 거에 대해서 어머님이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지 않으면 된다. This is reality. 우리가 우리만의 왕국을 세우지 않는 이상 네. 우리 어떻게 도망가겠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쓰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막 한국어를 쓰면 막 우리 아이 지금까지 영어를 되게 막 했는데 이게 무슨 막 컨테밋 그러니까 오역 그런 건 아니고요. 교수법 중에 하나고 필요하고 또 하나는 지금의 아이의 단어는 사실 그림이나 그런 걸로 습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네. 이제 고학년이 올라가면 추상적이고 네. 그림으로도 표현이 안 돼. 아까 그 셋업 같은 거 있죠. 네. 그림으로도 표현이 안 되고 액션으로도 어떻게 안 되는 그런 단어들이 이제 폭포수처럼 쏟아져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 어머님은 어떡하실까? 네. 답이 없어요. 한글 뜻을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안나 카레니나를 영어로 읽고 있어요. 대단하죠? 제가 한 3번 정도 한글로 시도했다가 포기하고 지금 영어로 읽고 있는데 자, 요런 표현이 나옵니다. You are
out of sorts. 솔트요? You are 소금? Sorry about my pronunciation. 자, 다시. You are out 네. of sorts. S-O-R-T. 근데 S 붙여서. 자, you are out of sorts. 근데 이걸 제가 이제 읽었죠? 네. 그 저는 이제 아주 바른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게싱을 하잖아요. 네. 근데 처음 봤어요, 저. 그런 표현. 아. 처음 봤는데, you are out of sorts. 그런데 모르죠, 당연히. vocabulary knowledge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제가 그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게싱을 하죠. 네. 제가 문맥을 봤더니, you are out of sorts인데, 약간 기분이 화난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책을 읽다 보니까, you라는 사람이 화가 났어요. 그러면 저의 게싱은 뭐다? 이거는 out of sorts는 좀 화가 났나 보다. 자, 거기서 제가 끝낼 수 있죠. 그러면 게싱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영영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아, 네. 예, 그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몇 가지 방법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영영사전을, 저는 약간 좀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그 실제 사전 있죠. 이만큼 두꺼운 네. 롱맨을 옆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sort를 찾아서 이렇게 봤더니 unwell and unhappy 이렇게 돼 있어요. unwell and unhappy. 그러니까 제 추측이 네. 맞았죠. 아, 그러네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네. 자,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unhappy였으면 you are unhappy를 썼을 텐데 왜 이런 out of sort를 썼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화가 났으면 you are angry라는 단어를 썼겠죠. 아니면 you are upset을 썼을 텐데 왜 굳이 out of sort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러면은 angry와 unhappy와 그 upset에 없는 어떤 뉘앙스가 여기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네이버 사전을 쳤습니다. 네. 그래서 out of sort를 썼더니 딱 답이 나왔어요. 기분이 언짢은 거예요. 한글로. 한글로. 그러니까 이게 감이 빡 오는 거죠. 물론 제가 한글 싫어. 난 out of sort의 feeling만 가지고 guessing만 할 거야. 언젠가 한 6, 7년 지나면 뜻을 내가 알겠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난 답답한 거야 이게. 그러면은 한글 뜻을 찾으니까 이게 머리에 훅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뭔가 원어민과 대화를 할 때 내가 기분이 언짢아요. 그러면은 I can say I'm upset or I'm annoyed, but I could say I'm out of sorts. 이렇게 얘기하면 원어민이 오?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vocabulary knowledge를 확장시키는 방법은 우리의 모국어를 개입을 안 시키는 방법도 있고 개입을 시켜야 할 수밖에 없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하실 것은 필요한 거 그냥 갖다 쓰시면 돼요. 네. 예, 처음에 게싱으로 시작하시는 거는 너무 100점. 하지만 마무리를 게싱에서 끝낼 것인가? 아니면 영영에서 끝낼 것인가? 아니면 영한에서 끝낼 것인가는 it's up to you and it's up to your child. 그리고 고학년 올라가면 한글 100% 들어옵니다. 제가 제 딸한테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나중에 단어를 외울 때 한글 뜻으로 외우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 엄마가 계시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까 그 있잖아요. 엄마는 엄마의 짓 선생님 하지 말라는 걔. 걔 지금 중1이거든요. 그랬더니 걔가 절 보면서 걔는 이제 영국에서 살다 오는데 지금 중1 한국에서 열심히 한국식 영어 교육하고 있거든요. 그걸 날 보더니 되게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Of course!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군요. 너무 얘를 재밌게 들어주셔가지고 확 다 와닿고 지금 참여하시는 사이다 지금 보시는 분들도 너무 다 이해가 팍팍 되신다고 확 와닿는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진짜. 네. 그래서 저희 리딩엔에 영영 사전이 있는 이유, 네. 저희가 영한 사전이 있다가 그렇게 많은 사실 CS 컴플레인을 들으면서도 영영 사전을 갖고 있고 그 영영 사전에 없는 단어도 좀 있어요, 사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가능하면은 이제 영영사전 먼저 찾아보시고, 그래도 또 플러스로 또 한글 또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게 부담감? 이것만 가지고 끝내야 돼 하는 그런 엄마들의 부담감 많이 확 낮춰주신 것 같아요. 괜찮아.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게 영어 교육의 이론입니다. 영어 교육의 이론은 우리 어머님들께서는 사실 이제 이쪽이 전공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제가 좀 약간 과장해서 이건 과장이에요. 과장해서 자, 지금 이렇게 눈을 돌려서 밖에 나무를 한번 보실래요? 나무가 혹시 보이시면 네. 나무에 나뭇잎이 몇 개 있나요? 엄청 많죠. 그만큼 교육 이론이 많아요.
그래서 다독이면 다 된다? 그거는 그 많은 나뭇잎 중에 하나입니다. 아, 여기 있네요, 나뭇잎이. 네. 네. 그 중에 하나예요. 거기 하나에 목매다실 필요는 없어요. 이론은 되게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연장통 열면 망치 있고 뭐 핀치 있고 뭐 드라이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나요? 드라이버 박을 때는 드라이버 쓰고 못 박을 때는 뭐 망치 쓰고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쓰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이러면은 이렇게 하시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들의 아이예요. your child예요. your child가 이걸 좋아하면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비록 저학년인데도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 좋아하는 애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학년이고 비록 어리지만 이렇게 약간 애매모호한 거를 못 견디는 그런 아이도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애가 그런데 야 무조건 축축해야 돼. 한글 쓰면 안 된다. 넘어가 막 이렇게. 그러면은 그 아이의 영어 흥미도는 100%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메인은 캐스팅으로 하시되 아이가 너무 못 견뎌 하면 한글 쓰셔야죠. 그렇죠. 엄마 이거 무슨 뜻이에요? 하는데 한글 해석하면 안 된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애가 묻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런 뜻이야. 근데 봤더니 나도 몰라. 뜻을. 그러면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팝하고 치시면 돼요. 팝하고 치시면 뜻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플렉서블하게 약간 좀 편안하게 하나 아니면 끝이야! 이거 위험하고요. 이렇게 좋아하시는 걸 하시다가 안 되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기를 저는 추천드려서 마지막 저의 클로징 리마크는 교수법 자체에 너무 감정이입은 안 하셔도 된다. 중요한 것은 내 아이에 맞춰서 필요하시면 적절한 걸 쓰셔라. 근데 적절한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리딩 앤 강연에도 들으시고 네.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전문가 분들의 의견도 들으시지만 그분의 말을 또 100% 들으실 필요는 없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제 말도 100% 들으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1시간이 너무 금방 갔어요. 지금 벌써 1시간 넘은 것 같더라고요. 와, 시간이 훅 가서 네, 다들 너무 깊게 빠지셔서 또 들으셨고 저희도 참 여러분들 이런 깊은 고민 네, 저도 9살 남아를 키우는 사실 엄마로서 고민에 되게 공감도 되게 많이 갔고요. 저는 좀 그래도 난 너무 신경 안 쓰나 봐 이런 생각도 좀 하긴 하는데 그래도 보면서 서로 자극을 받고 그리고 또 함께 마음도 이렇게 공감도 하고 이래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박사님과 함께 이제 해주셔서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끝으로 박사님 마지막 인사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귀한 자리에 항상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그 어머님들, 아버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지금 너무 열심히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항상 리스펙트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우리의 영어 교육은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도 아빠도 선생님도 아이들도 지치지만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다이얼로직 리딩이라든지 네. 강연회로 또 다시 한번 초대를 해주시면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영어 사이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